안녕하십니까. 튜더리군 TV입니다. 오늘은 요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피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마피아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에 이런 무서운 뒷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보카도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 지금의 멕시코 푸에블라 지역에서 처음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는 아보카도를 아우아카틀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지금 아보카도 이름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사실 남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즈텍 사람들이 아보카도의 모양을 보고 그런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다소 민망하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즈텍 문명에서 아보카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성한 음식이었습니다. 벽화에도 등장하고 왕족들의 무덤에도 함께 묻힐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도 아보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과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보카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여야 하고 서리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적도 근처의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해발 1000m에서 2000m 사이가 최적이라고 합니다. 물은 많이 필요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어야 하고 습도는 높으면서도 바람이 잘 통해야 합니다. 정말 까다로운 공주님 같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아보카도는 나무에 달린 채로 익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서 며칠 두어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꽃이 핀 후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수확하는데 품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부들은 과일 하나를 따서 며칠 두어보고 제대로 익는지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합니다. 아보카도 품종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하스 품종인데 이것이 전 세계 아보카도 생산량의 80%를 차지합니다. 껍질이 검고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푸에르테, 베이컨, 핑커턴 등 수십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각각 맛과 크기,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멕시코가 압도적인 1위 생산국입니다. 연간 230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미초아칸 주가 특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이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순입니다. 최근에는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등도 아보카도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 간에 벌어진 무역 갈등이 아보카도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멕시코산 아보카도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슈퍼볼 시즌을 앞두고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나온 밈입니다. 아보카도 토스트가 비싸져서 밀레니얼 세대가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농담이 돌았습니다. 원래 아보카도 토스트 때문에 집 살 돈을 못 모은다는 기성세대의 타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아보카도가 비싸지니까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역전쟁이 부동산 농담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멕시코 아보카도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전체 멕시코 아보카도 수출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업계가 통째로 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아보카도 수출협회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워싱턴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하나 때문에 국제정치가 이렇게 복잡해지다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 아보카도 마피아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멕시코 미초아칸 지역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아보카도 농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가 워낙 돈이 되니까 마피아들이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농장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협박하고 심지어 농장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한 멕시코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농부는 20년 동안 아보카도를 키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장한 괴한들이 찾아와서 농장 수익의 30%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요. 결국 이 농부는 농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과일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초아칸 지역의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아보카도 민병대라고 불리는데 마피아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순찰을 둡니다. 할아버지부터 청년까지 모두 무기를 들고 아보카도 밭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흘린 아보카도 인증이 생겼습니다. 마피아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생산된 아보카도라는 인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아보카도를 고를 때 이런 인증을 확인합니다. 맛있는 과일 하나 먹으려다가 범죄 조직을 돕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아보카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아카몰입니다. 멕시코의 전통 요리인 구아카몰은 아보카도를 으깬 다음 라임 즙, 소금, 양파, 고수, 고추 등을 넣고 만드는 소스입니다. 아즈텍 시대부터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정말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구아카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처음 구아카몰을 봤을 때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소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구아카몰이 쉽게 상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구아카몰은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슈퍼볼 시즌이 되면 구아카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인들이 슈퍼볼 경기를 보면서 나초에 구아카몰을 찍어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볼 일주일 동안 미국 전체에서 소비되는 구아카몰의 양이 1년 소비량의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구아카몰을 만드는 방법도 집집마다 다릅니다. 기본은 아보카도, 라임, 소금이지만 여기에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마늘을 넣기도 하고 할라피뇨를 넣어서 매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아카몰에 토마토를 넣는 것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구아카몰에는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과 토마토를 넣어야 더 맛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구아카몰을 주문하면 테이블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몰카헤테라는 전통 절구에 재료를 넣고 으깨가며 만드는 모습이 정말 볼거리입니다. 신선한 아보카도가 부드럽게 으깨지면서 다른 재료들과 섞이는 과정을 보면 군침이 절로 돕니다. 한국에서도 구아카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점은 물론이고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구아카몰을 메뉴로 내놓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식으로 변형된 구아카몰도 있는데 김치를 넣거나 고추장을 넣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 것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보카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연 1위 소비국인데 연간 100만 톤 이상을 먹습니다. 특히 슈퍼볼 주간에는 하루에 15만 톤의 아보카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거의 산을 이루는 수준입니다. 유럽도 만만치 않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아보카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보카도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아보카도 김밥 같은 한국식 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보카도를 거의 생산하지 않아서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보카도 활용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샐러드는 물론이고 아보카도 오일, 아이스크림, 심지어 아보카도로 만든 뷰티 마스크팩까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보카도 라떼도 인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아보카도 쉐이크가 일반적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보카도 주스에 초콜릿 시럽을 넣어서 디저트처럼 먹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하나를 기르는데 물이 약 270리터나 필요합니다. 이는 토마토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농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칠레 일부 지역에서는 아보카도 농장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아보카도 생산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점적 관계 시설을 사용해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빗물을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 껍질과 씨를 활용해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보카도 마케팅입니다. 멕시코 아보카도 수출협회에서 운영하는 에보카도스 프롬 멕시코 캠페인이 정말 유명합니다. 슈퍼볼 광고에도 나오고 마치 나이키 광고처럼 세련되게 만들어서 아보카도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상한 녹색 과일이었는데 이제는 힙스터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아보카도 토스트가 인스타그램을 점령한 것도 이런 마케팅 효과입니다. 예쁘게 썬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올리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아보카도가 건강하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보카도 가격이 올라가서 원래 아보카도를 즐겨 먹던 중남미 사람들이 오히려 먹기 어려워졌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겼습니다. 구아카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멕시코 서민들이 즐겨 먹던 소박한 음식이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고급 요리로 둔갑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구아카몰 한 그릇에 $20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길거리에서 $1면 살 수 있는 음식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하나의 고대 문명의 역사부터 현대의 무역전쟁, 환경 문제, 심지어 마피아까지 얽혀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구아카몰 하나에도 문화적 전이와 계급 문제가 숨어 있고요. 맛있다고 먹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보카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마피아까지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클린 인증받은 아보카도를 선택해서 선량한 농부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더리 군TV였습니다.